네,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독해와 듣기를 함께 병행해야 된다는 그러한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사이트는 특히나 독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게 7회기적 영어 트레이닝이고요. ELP는 듣기를 주로 담당하고 있죠. 물론 ELP는 좀 더 광범위한 것을 다루고는 있긴 하지만 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언어는 무엇일까요? 영어는 무엇일까요? 본질적으로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알고 있는 단어나 문장을 듣고 표현하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기억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요. 자, 우리의 기억은 뉴로사이언스에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요. 첫 번째가 외현기억이에요. 외현기억이란 의식적으로 정보를 인출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알고 있는 단어를 인출해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역사의 누구 인물을 암기하는 거, 또는 어떤 퀴즈를 맞추는 거. 그럴 때 퀴즈 맞출 때 이게 뭐더라라고 끄집어내잖아요. 그게 외현기억이고요. 암묵기억이 있습니다. 암묵기억은 기억 정보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 사실을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기억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자, 우리 선택 한번 해볼까요? 누군가의 생일을 기억한다. 이것은 외현일까요? 암묵일까요? 외현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우리의 생일을 까먹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생일을 까먹기도 하죠.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는 이상. 산수, 수학, 1 플러스 1, 또 인수분해, 적분, 미분,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외현 기억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면 까먹게 되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빠 엄마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한 이후에 한 10년, 20년 지나면 중학교 문제도 풀죠. 자전거 타기, 운전, 수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10년, 20년 지나도 바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암묵기억 또는 절차기억이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암묵기억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영어는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한국어를 하는 우리가 미국에 가서 10년, 20년 살고 왔다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국어를 못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어색하긴 하겠죠?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현기억이 아니라 언어는 암묵기억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예예요. 암묵기억. 다시 말해 내가 말하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 듣고 있을 때 의식적으로 해석하면 듣지 않죠. 바로 듣죠.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 말을 해야지 이 단어를 찾아서 생각해내는 그런 시간을 거의 없죠. 거의 0초에 가까울 정도로 바로바로 나옵니다. 생각한 것들이. 그것이 바로 무의식적으로 그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러한 언어의 특질이 암묵기억인데 불구하고도 우리는 이런 수업을 받습니다. 영어 단어 구문 사실 암묵기억으로 배워야 되는데 외현기억을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배우죠. 이런 말 자주 합니다. 단어 암기 잘 되지 않아요. 구문을 잘 몰라요. 이런 말 하는 건요. 외현기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 속의 인물 누구를 몰라요와 똑같은 겁니다. 이런 거 많이 쓰죠. It is said that. it은 가주어고 그 다음에 that은 진주어다. 주어가 원래 that, it, that, in that, all things becomes clear인데 주어가 길다 보니 is로 바꾸고 that을 바꿔 썼다. 이렇게 배우는 것이 바로 외현기억입니다. 자, it가 준주어. 그 다음에 it is news complaining about the matter. it is news. 쓸모없다. complain. 불평해봐야 그 문제에 관해서. 그렇다면 it은 가주어일까요? 진주어일까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들. 가주어 진주어가 뭐 중요합니까? 그것이 표현되면 그만이죠. 자, 이렇게 배우다 보니 10년, 20년이 지나도 영어를 못하게 되고 자꾸 역사처럼 끄집어내서 말을 해야 되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면 가주어 진주어 자체를 기억 못하는 어르신들 많죠? 그것은 바로 외현기억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띵이란 단어를 볼까요? 죽음에서 모든 것들이 명확해진다는 얘기인데요. 띵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여기서 쓰였던 단어 사절 뒤져보면 첫 번째 사물을 가리키는 것, 생물이 없는 물건, 사건, 상황 등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나와요. 이게 적절한 게 뭐죠? 3번이군요. 자, 이렇게 배우시면 단어는 암기가 잘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계속 까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뜻도 굉장히 많고요. 자,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외현기억으로
우리는 언어를 잘못 받아들이게 돼서 평생에도 영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영어 단어 잘 외우는 법, 초단기 암기, 뭐 3000단어, 12000단어 순식간에 암기, 뭐 이런 거 있죠? 500가지 표현 정리, 문법 기초, 필수 단어,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영어를 잘못 가르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영어 강의의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뭘까요? 필수 요소는 어휘량일까요? 어휘 질일까요? 어휘량이 중요하다는 것은 외형 기억을 강조한 거고요. 어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은 안목 기억을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정답은 화살표가 되어 있죠? 어휘의 질이 중요합니다. 양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전 무조건 어휘의 질이죠. 어휘량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모국어, 마더텅이라고 하죠. 엄마 혀로 배운다는 뜻으로서 마더텅이라고 하는데요. 모국어를 배우는데 엄마보다 알파고에게서 배울 거야. 왜? 엄마보다 영어 단어 많이 알고 그리고 문법도 잘 아니까요. 자, 그렇지 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왜요? 지금까지 나온 어떤 슈퍼컴퓨터로도 영어나 언어를 모든 세계적인 언어를 분석해서 정확하게 해석해 줄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짧은 문장은 물론 가능합니다. 자, 평생 가도 불가능합니다. 이거든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언어는 정해있는 규칙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없기 때문이에요. 규칙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든 거죠. 자, 그렇게 언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암묵기억의 중요성을 제가 이렇게 대신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알파고에게 배우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영어 단어 많이 알면 독해가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문법을 잘 알고 있으면 영어가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컴퓨터는 원어민보다 영어 단어 정말 많이 알고요. 문법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해석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의미를 받아들인 것은. 그것은 무의식적인 암묵기억의 그런 존재가 컴퓨터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외형 기억만 존재하는 거죠. CPU의 그 하드에. 자, 두 번째 요소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강의로 갈까요? 본질적으로 영어 강의의 선택의 필수 요소 두 번째는 올바른 듣기와 올바른 독해가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듣기도 암기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그냥 외형 기억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단어는 들리고 모르는 단어는 못 들리고 아는 문장은 외웠던 문장은 들리나 외우지 않았던 문장은 들리지 않게 되고 이렇게 단순한 퀴즈 맞히기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영어를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ELP는 바로 올바른 듣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암묵기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또한 독해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구문 독해를 하는 형식으로 하거나 단어를 암기하는 형태로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독해가 아니라 올바른 독해가 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독해는 7회 기자 영어 트레이닝에서 암무적 기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독해 또한 듣기도 같이 병행이 돼야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독해만 하면 영어가 되느냐, 듣기만 하면 영어가 되느냐, 사실 두 개가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암묵기억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올바른 듣기, 올바른 독해여야 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했을 경우는 마찬가지로 평생 영어를 해야 되는 10년 후에는 영어가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목표는 뭘까요? 바로 저희 머스터넷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의 목표는 암묵기억을 넓혀라예요. 암묵기억을 키우는 방법으로는 올바른 독해와 올바른 듣기를 함께하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떤 강의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라고 판단하고 계실 때 제가 선택하고 드리고 싶은 내용은 시험이 코앞에 있다면, 다시 말해 한 달 안에 본다면 7회 기자 영어 트레이닝으로 빠르게 대처하는 게 좋고요. 그 이상의 시간이 있다면 ELP의 듣기 훈련도 병행하는 게 반드시 좋습니다. 그것은 바로 암묵 기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영어에 대한 상식. 영어는 뭐다? 외형 기억이다. 암묵 기억이다. 암묵 기억이다. 암묵 기억은 뭐다? 단어의 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초등학생인 외국인 학생이 2만 단어, 3만 단어 알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생보다 더 영어를 잘하는 이유는 바로 이 영어의 질이 안목 기억이 뛰어나기 때문이죠. 영어는 제대로 배운다면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평생 영어를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